우리가 의사들이 그 의학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만성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1년에 3번 이상, 그리고 아니면은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증상이 있는 방광염이 있고, 그 방광염이 있을 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이 자라면 그거를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쉿 하나의 윤하나입니다. 만성 방광염은 그대로 계속 안고 계속 그 생활을 해야 되나요?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게, 만성방광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방광염이 자꾸 생긴다고 해서 만성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방광염 3번 생겼어요. 그럼 그 만성이냐면 사실 방광염이 이제 생긴 게 3번이었던 거지 만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들이 그 의학적으로 비뇨의학과에서 만성방광염이라고 진단을 하는 거는, 1년에 3번 이상, 그리고 아니면은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증상이 있는 방광염이 있고, 그 방광염이 있을 때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세균이 자라면 그거를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해요. 그 말은 이 사람의 방광 안에서 균이 계속해서 자라거나 아니면 균이 죽질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병원균이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치료를 하든지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치료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만성방광염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더 심해지고 만성방광염이 있기 때문에 뭐 방광이 더 나빠지고 하느냐, 사실은 그건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방광염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방광이 헐게든 허는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만성방광염의 정말 끝판왕이 있는데, 그런 걸로 가면 진짜 아파요. 정말 방광을 떼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아픈 경우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내가 느끼는 방광염 증상이 정말 방광염이냐,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보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만성방광염을 그럼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성염도 치료하고 당뇨병, 고혈압, 그 고지혈증도 다 만성병이에요. 근데 그냥 잘 관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방광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방광염 만성이야 해서 무조건 항생제 달고 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방법 같은 게 있나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오, 당연히 있죠. 일단 만성이 되기 전에 정말 드문드문 급하게 생기는 급성 방광염, 그러니까 급하게 생겨서 급성 방광염인데 말 그대로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광염들은 거의 대부분 성관계 하고 난 다음에 생겨요. 아니면은 정말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 밤 꼴딱 새고 물 안 먹고 잠 못 자고 몸이 힘들고 이러면 방광염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급성 방광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일단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몸을 무리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갑자기 한꺼번에, 나 오늘 하루 동안 먹어야 될 물 양이 예를 들어서 1.2리터다. 오늘 그런데 물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집에 10시에 왔어요. 자야 되는데 1.2리터 왈칵왈칵 먹고 벌컥벌컥 먹고 자면, 그러면 아, 나의 방광은 이제 깨끗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얼굴이 보름달 달팽이가 되고 눈이 팅팅 부어 있죠. 적당하게 하루 종일 나눠서 조금씩 소변을 꾸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적당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거나 건조한 곳에 많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를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발산해서 나가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지금 이제 4월, 5월, 6월, 7월 이럴 때에는 어중간하게 땀들이 많이 나기 시작을 하고, 7월, 8월, 9월 막 확실하게 더울 때에는 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계절일수록 점점 더 수분 섭취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자리 하고 나서 생기는 방광염은 잠자리 하기 전에 물 꼭 드시고, 그리고 하고 나서, 성관계 하고 나서 물 한 컵 드시고 소변을 꼭 보면, 방광 안에 혹시라도 균이 들어갔더라도 그 균들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갈 기회들이 좀 더 생기기 때문에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되게 사소한 거예요. 물 마시는 건 별거 아니고
잠자리 전후로 물 마시는 거 별거 아니고 소변 보는 거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방광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사람들마다 물을 많이 먹는 사람? 음. 아니면 물을 안 먹고 뭐 음료, 막 녹차, 아니면 차, 아니면은 그냥 탄산음료 네네.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되게 네, 네, 네. 많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음. 그것도 방광염이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다 우리가 수분 섭취를 되게 흔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 저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여기 들어오는데 커피컵 벤티 사이즈로 딱 넣고 선생님 저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데 어떡하죠? 일단 그거부터 끊으세요. 커피부터 끊으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을 많이 하고 조용히 해. 이거 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가 중요한 거지, 물 종류를 많이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나 음료, 특히 탄산수, 이런 것들, 카페인 많은 음료들, 이런 것들은 많이 마시면 당장의 수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들이 몸에서 대사돼서 빠져나가면서 탈수를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입이 더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이 건강하게 필요한 수분들이 오히려 더 빠져나가게 돼서 그닥 좋지 않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물이나 아니면은 그냥 연한 차 종류, 보리차나 뭐 율무차, 옥수수차 같은 그런 것들을 적당히 섞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먹는 모든 종류의 수분을 차로 마시고 그러는 건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럼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내 체중 1kg당 20에서 30cc, 내가 운동을 정말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려도 되고요. 나는 김종국처럼 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운동을 하루에 막 3, 4시간씩 해. 그러면은 물 2리터, 3리터 드셔도 됩니다. 진짜로 막 이따만한 통 들고 다니면서 드셔도 되는데 절대 그런 정도로 운동 안 하고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물을 2리터 이상 드실 거면 많이 움직이시고요. 2리터 가능하면 1.5리터에서 1.8리터 내외로 드시는 게 좋고 더운 계절에는 겨울에는 조금 더 줄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소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 야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것도 그냥 내가 하루에 먹는 수분 섭취량의 일부분을 그걸로 대신하는 거지 나머지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그거 안 드시면 그거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요. 소변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농도가 많은 것, 높은 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서 신장에서 그거를 또 막 걸러내느라고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고농도의 음료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이 더 부담이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신장이 그거 빼내느라고 정신없이 일하고 일시적으로 신부전이 오는 경우도 정말 재수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쓰는, 드시는 각종 다양한 보조식재들은,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그거를 더해서 이제 배출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돼 있으니까 스스로 뭐 자가 진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광염에 대한 오해가 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신은 방광염이 아닌데 방광염으로 오해한다거나, 네네. 방광염인데 아닌 걸로 오해한다거나, 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주실 말이 있나요? 의사 입장에서는 의심되면 병원을 가셔서 검사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옛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은 사실은 도구의 이 어떤 기술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거 말고 나머지는 증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증상으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내 증상을 나는 이러니까 이게 의심이 돼. 나는 지금 현재 방광염 증상이 있어. 소변 볼 때 아프고 자주 마렵고 개운하지 않고 그리고 잘 못 참겠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물론 그거 방광염의 증상이긴 하지만 똑같은 증상이 있는데 소변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나는 방광염이 아니냐? 방광염이 아니고 딴 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떤 때는 도대체 병원을 꼭 가야 되고 어떤 때는 그러면 권하는 대로 물 많이 마시면서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좀 관리를 해봐도 되는 걸까 한다면, 이게 일시적일 때, 뭐 한 2, 3일 잠깐 그러다 만다든지, 뭐 한두 달에 한 번 잠깐 되게 힘들거나 생리할 때만 그런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병원에 꼭 가서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받아야 하는 거는 적어도 6주 이상 나를 계속해서 이게 끊임없이 괴롭힐 때, 이럴 때는 병원에 가셔서 과연 정말 내가 건강한지, 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꼭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병에는 무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방광염도 혹시 무증상이라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이게 무증상 녹뇨라는 것도 있고요. 무증상 세균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자주 마려운 것도 없고, 그런데 소변 검사 했어요. 다른 이유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에서 박테리아가 나왔어요. 소변 검사를 균 배양을 했더니 균이 자라요. 그런데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치료해야 되느냐?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물 많이 마시고 쉬면 되고요. 의학적으로 무증상의 세균뇨, 녹뇨이지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어떤 시술이나 어떤 처치를 할 것인지,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소변에서 세균이 보인다고 다 항생제로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방광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방광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 이 정도로는 조금 궁금증이 조금 덜 풀렸다, 그래서 좀 더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잘 찾아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